자, 이 수업은 서비스 디자인 수업이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김진우 교수입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만나기는 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그 서비스 디자인을 가지고서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두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갖다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목표로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새로운 가치가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갖다 만들어 보는 거고,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그 사람들의 크리티컬한 띵킹과 디자인 띵킹 두 가지를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다 가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서비스를 갖다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갖다 해요. 우리가 오늘 2시간 동안 할 내용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그 목표는 어떤 목표일까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목요일 수업은 그 실제로 강의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강의 시간에 이야기한 거를 같이 직접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다가 가질 팀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팀을 갖다가 짜는 그 세션을 여기서 가질 텐데 팀 짜는 세션을 갖다가 갖기 전에는 오늘은 그냥 편의상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 서너 명하고 같이 워크숍 세션을 갖다가 진행을 갖다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 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자리 이동을 좀 해서 한 4명 한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거 뭐 절대로 그 팀이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긴 이상하게 이쪽은 여학생들이 많고 이쪽은 남학생들이 많고 이래서 가운데서 다 만나기도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제일 뒤에 있는 학생들도 한 4명씩 잘라서 자리를 좀 앉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야기하기 편리하게 앞뒤로 4명. 그러면 내가 지정을 해줄까요? 그러면 저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위에 4명 4줄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리를 안 움직이려고 그러구나. 자, 다들 일어나시고요. 다들 일어나시고 여기도 다들 일어나시고 다들 일어나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일어나시고 우리 시작하려면 먼저 자리 정리서부터 합시다. 어떻게 4명씩 페어를 만들면은 제일 심플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그냥 이렇게 지정을 할까요? 자, 거기 4사람 여기로 앞으로 내요. 그래서 그러면 한 클러스터가 됐고, 그 다음에 거기 4사람 한 칸만 내려오면 되겠는데. 한 칸 더 여기는 4사람 한 칸 완전히 앞에 칸. 내가 이거 치워줘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기도 4명씩 클러스터 만들기. 시작. 하나 가져. 편하게 이게 뭐 팀 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좀 이따 또 바꿀 거예요. 두 번째 할 때.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 오늘 워크샵을 하면 뭐 워크샵 대단한 워크샵도 아니지만 하여튼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내 목표는 우리 목요일 날 팀 짜기 전까지 이야기를 한 번씩 해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들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면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런 걸 갖다 얘기하면서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는 이 팀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찢어질 거예요. 다 클러스터링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못 들어온 사람도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걸 갖다 조금만 복습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서비스라는 게 뭐냐 라고 정의를 갖다 한번 내리자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형이면서 아무런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거. 이러면 되게 어렵게 서비스를 정의했지만 특징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서비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덕트는 내가 산 아이폰이나 우리 정미가 산 아이폰이나 다 똑같은 아이폰인데 그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그걸 갖다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용 환경이고 어떤 맥락이냐 어떤 사용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게 이질성이고,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 서비스의 실제 그 서비스를 갖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항상 서비스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 그래서 불가분성이고, 그 다음에 소멸성이라고 하는 거는 항공기의 좌석과 같이 제공하는 가치가 한시적이다라는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이다 그러면은 그런 특성을 가진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 측면에서는 유용하고 편리하고 기분 좋게,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걸 공부하고 이런 방법을 갖다 제시하는 게 서비스 디자인이다 라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디자인 어떻게 하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었을 때, 일단은 첫 번째가 서비스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뭔가가 눈에 안 보이면 어때요? 어떻지 정혜가? 뭐가 눈에 안 보이면, 손에 안 잡히면. 그치, 불안하지. 이게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고, 서비스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서비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의 첫 번째 아주 중점 포인트 중에 하나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를 가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도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저기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저기에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서비스다라는 거는 안 보이지만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목격할 수 있게 해주면 이런 서비스를 갖다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가시화할 거냐, 여기에 되게 많은 초점을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이 이질성이다.
동일한 서비스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갖다가 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왕창망했어. 그래서 근데 지금도 있어요. 그 서비스가. 안드로이드 폰 쓴 사람은 그 앱마켓에 가가지고 시즈닝에 지금도 있어.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어. 쓸 수도 있어. 근데 뭐 지금 안 써도 돼. 창피하니까. 그 뭐 어떤 앱 서비스냐면 인공지능 써서 앞에 있는 그 자기가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 우리 사진 먹는 거 사진 음식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 사진을 동영상으로 찍으면 그러면은 그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고 칼로리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걸 갖다가 알아맞히는 그런 서비스 만들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은 맥락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셀카도 찍고 막 이러다가 그다음에 스노우 같이 이렇게 자기 얼굴도 동영상 찍으니까 음식 사진도 지금 사진만 찍는데 조금 더 하면 이제 동영상도 찍겠지. 그러면 이게 뜨는 거야. 막 이러고서 사람들한테 이거 얼마나 재밌겠어.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되나 를 갖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맥락을 갖다 몰랐던 거예요. 그 맥락을 왜 몰랐냐? 우리가 어떤 이 길거리에 가다가 자기 얼굴을 갖다 스노우로 사진을 찍었을 때에는 그때는 충분히 사진 찍을 만한 시간과 여건이 됐었는데 밥 먹으러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또는 식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가지고 앞에다 음식을 놔두고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거기다 잠깐 지금서부터 10초 동안 동영상 찍어야 되니까 먹지 마. 이게 맥락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음식 앞에다 놔두고서 10초 동안 동영상 찍는다는 건 밥 먹는 맥락을 갖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기술적으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서비스에는 참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서비스하고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띄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면 서비스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로 접촉하는 포인트. 그걸 갖다 우리가 터치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터치 포인트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게 터치 포인트 관리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터치 포인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 한 찰나들 사람들이 실제로 서비스와 접촉하게 되는 그 찰나의 순간 그 찰나의 순간들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래서 그런 사용자 접점 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실제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한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다가 없어져 버렸으면은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뭐냐? 결국에는 자기가 그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서비스를 이런 경험을 가지고 사용해 봤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남는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나. 그런 게 이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처럼 가시화하고 표준화하고 사용자 접점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경험을 놔두는 거. 이 네 가지가 이 서비스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간에 교과서에 나왔던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분은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이고 교육학자예요. 그래서 이 듀이는 특히 철학 중에서 경험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 부분을 갖다 집대성했던 사람이고, 이분이 이제 1930년대에
경험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집대성하면서 했던 게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모든 경험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험들을 갖다가 real experience, 진정한 경험, 한국말로 바꾸자면 진정한 경험이라고 하자라고 하고 그런 진정한 경험이라고 하는 걸 줄 수 있는 이분은 이제 교육학자였기 때문에 교육 환경을 만들면 학생들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서비스에다가 적용을 한다면은 사람들한테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줄 수 있는 서비스일 때 그 서비스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준다는 거고 그런 진정한 경험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워크숍은 여러분들의 인생 경험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험이 무엇이었을까?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러고서 한번 각 팀별로 이 팀에서는 이게 가장 그 진정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를 갖다가 같이 경험을 갖다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demarcated라는 거예요. 이 철학적인 용어에서 조금 힘들긴 한데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마킹을 하는 거예요. 마킹을 한다는 건 뭐냐면 시작과 끝, 경험의 시작과 끝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험의 시작점과 끝점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과정도 물론 기억하면 좋겠지만 경험의 시점과 종점을 갖다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fulfilled예요. fulfilled는 한번 보게 되면은 영화 무슨 영화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오, 어떻게 이걸 다 기억을 하지? 맞아요. 밀도의 상황의 현실이래다. 이 세팅이 어떤 세팅이냐면은 여기 있는 친구가 타임지의 그 사진 편집장인데 이제 타임지가 종간을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타임지에 올라갈 라이프지인가 참 타임지가 아니라 라이프지에 올라갈 사진을 갖다 구하려고 우리 여기 사진가를 갖다 찾아가지고 히말라야까지 올라갔는데 그 히말라야에 가가지고 기가 막힌 표지 사진으로 표본을 딱 봤는데 사진 안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안 찍었냐 그랬더니 사진기는 사진을 갖다가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다 그 순간을 갖다가 그리려고 하는 거다. 근데 풀필드라고 하는 개념은 저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제품을 쓰던 어떤 서비스를 쓰던 그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저건 이걸 해줄 거. 나한테 저걸 해줄 거. 이럴 거라는 익스펙테이션이 있고 우리는 광고나 또는 커먼센스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내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익스펙트 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나한테 줄 때
그게 차고 넘친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fulfilled라고 하는 의미고, 그래서 그 진정한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경험을 하기 전에 내가 expect 했던 그 수준 이상의 가치를 나한테 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 인테그레이티드라는 거고요. 인테그레이티드라고 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 사이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이 영화 무슨 영화인지 아는 사람? 라는 영화고요. 물론 AI 하는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보는 영화이기도 하고, 뒤끝이 좀 그래서 끝에까지 안 보는 게 좋은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점 중에 하나는 이 AI 한 사만사라고 하는 친구와 여자하고 이 남자 또는 이 아이가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그 주위 환경하고 참 잘 맞죠. 그래서 이게 어색하다던가 또는 그 사람들이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과연 그냥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변의 상황이나 주변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세 번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하고서 사는데 어떤 특정한 경험은 그 시작과 끝점이 잘 기억나는 거.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물들과 조화롭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바로 우리한테 진정한 경험을 주는 서비스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한 5분 동안만 아까 우리 같이 앉은 4명이 본인들이 일단 본인들 통성명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 살면서 이런 경험이 우리 생각에는 정말 나한테는 진정한 경험이었다 한번 나눠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요 각 클러스터에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자,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5분 동안만. 오케이. 자, 스톱 하고,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각 팀에서 생각했을 때 정말 저거는
내가 한 경험은 아니지만 정말 진짜 진정한 경험인 것 같다라는 거를 들은 팀. 본인 말고 상대방이. 자, 얘기해 주세요. 저는 생활 디자인학과 1사학번 조은서라고 하고요. 이진서 3주 전에 미국의 갤럭시 S10 언팩 행사를 운 좋게 다녀오게 되었는데 갔을 때 제가 사실 기대했던 거는 미국 여행을 사실 조금 더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언팩이라든지 폴더블 같은 거를 제 눈앞에서 딱 봤을 때 정말 기대했던 것 이상이어서 그런 거에서 뭔가 풀필먼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큰 행사였고, 그리고 그 전후에 제 스스로도 많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디마케이드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친구들이 아이폰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거기서는 갤럭시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했어요. 그래서 그런 주변 사람들이랑도 굉장히 잘 어우러졌던 진정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주 잘 설명을 해줬고요. 특히 이제 세 번째 그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조화로우냐 하는 건데 그 디자인 전공이고 미국에 갔으면 옆에 전부 다 아이폰만 있을 텐데 근데 그 거기서는 이제 말하자면은 갤럭시 팬들이 와서 모여서 했었으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다 보면은 충분히 자연스럽고 조화스러운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주 좋은 일이었어요. 또 하나 더요. 다른 팁. 너무 첫 번째 게 클었나? 자, 여기. 제가 저희 팀에서 말을 하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는 한 5년 전에 신문사 일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신문사. 한 5년 전에 저희 학교가 이제 백양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진부 데스크진이랑 기자진이랑 항상 그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 백양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세브란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경비실에서. 저는 찾아가 봤더니 기자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있다. 백양로를 찍겠다고. 사실 세브란스 옥상은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막혀 있어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사과를 요청하고 하는데 저는 그걸 다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나오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기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줬구나.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회사에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뭐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럴 수 있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했더니 기자들도 오히려 뭐라 할 줄 알았는데 고맙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이 되게 기억에 남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목적을 이루는 그런 그래요. 이제 첫 번째 시작과 끝, 옥상에 올라간 순간하고 옥상에서 끌려 내려온 순간을 갖다 잘 기억했으면 기억에 남는 경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냥 평지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져간 걸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넘어서서 이제 저 높이에서 조감을 해가지고 사진을 망원으로 당겨서 찍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갖다 볼 수 있었다. 그러면은 풀필먼트인 경우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좀 힘드네. 이 주위 사람들이나 그 주변 사물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지금까지 편하게 다 잘 살고 있다? 막 이렇게 해주면은 조화로울까? 하여튼 세 번째 파트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세 가지 파트를 갖다 이렇게 다 충족시키는 경험을 진정한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진정한 경험은 의외로 우리 인생에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서비스 디자인을 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런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줄까, 이걸 갖다 고민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예요.